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영진약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뭐 갑작스럽게 떴던 뭐 인기 회사가 아니고 꾸준히 뭐랄까요? 항상 매출을 좀 나타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부분 자체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어, 전문의약품이죠. 그 전문의약품이 이제 처방전이 있을 때 받아서 어, 행할 수 있는 그 약품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일반 의약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꾸준한 매출처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약에 의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었는데, 하지만 그 부분 자체는 거의 뭐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 자체는 바로 그 신약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로 메꿔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지금 여기 주가가 하단에 있는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1800원대 뭐 이런 때부터 시작해서 19200원 찍었거든요. 거의 뭐 1000% 올라갔습니다. 1000%가 1000%가 오르면서 고가 권역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이 기업이 KTNG 계열사와 소규모 합병을 한다는 뉴스였어요. 원래 이 영진약품의 대주주가 KTNG예요. 여기 2004년인가 2005년도부터 KTNG가 이 영진약품의 대주주로 있는데, KTNG의 계열사와 소규모 합병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르면서 뭐 또 다른 신약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신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COPD 이게 뭐냐면 이게 의료 용어인데요, 만성 폐쇄성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FDA 임상 2A 요거 기억하세요. 임상 2A. 임상 2A만 임상 2상 안에 전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여기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임상 2상. 근데 요거가 이제 언제 완료가 되느냐? 2020년에 완료. 2020년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신약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오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건 2020년이 목표고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쪽에 기술을 넘긴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는 잡히겠지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거래량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놀랍게도 고가 권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차트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면 어때요? 저가 권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이 자리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다 지지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우리가 물량들이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대부분의 물량들이 44.2%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서서 고가 권역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전일 제가 종목 상담을 했던 우리기술 투자 아시죠? 우리기술 투자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죠? 우리기술 투자가 각이 좀 더 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도 요게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뒤집어서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거래 자체가 지금 지지로 작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 매물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냥 지금 반대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거래량 자체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 고가권역 뒤집어서 고가권역까지 이게 추세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700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시세를 강하게 냈습니다.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세를 강하게 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파동도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감자했던 기업들, 감자하고 난 다음에 제가 5년에서 6년 그 이상 10년 정도까지 후에 이게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HLB 이런 것도 봐요. 여기서 감자를 하죠. 감자하고 지금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가 지금 내고 있는 과정이죠. 감자를 한다는 것은 자본금을 감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 상당한 손해가 따릅니다. 하지만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따랐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주가를 올려야지 본인들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언덕이 생기는 거고 감자했던 기업들이 뭐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는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자했던 기업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파동 자체가 큰 의미를 두기 좀 힘듭니다.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던데 적자전환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뭐 이런 거는 악재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기업이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약에 대한 얘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1상, 2상, 3상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할 때가 많은데 앞서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임상 연구에 대해서 1상이 제일 쉬워요. 1상은 통과 확률 90% 이상입니다. 이건 20명에서 80명 뭐라 했어요?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1년에서 2년 이상은 뭐예요? 이거는 100명에서 300명인데 요거는 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3상은 표본 오차를 이제 넓히는 거예요. 표본을 더욱더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모집하는 데만 해도 1년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 얼마 전에 뭐 리보세라님 모집 다 했다. 그 뉴스 나왔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모집하는 데가. 왜냐면 이 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약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걸 못 써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상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2015년에 시작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팩사백이라고 했잖아요. 이 팩사백이 이제쯤 돼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뭐 중순 정도를 좀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지금 2015년이니까 15, 16, 17, 18, 19 딱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각체 허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이런 과정 자체는 모르다 보니까
항상 착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과정을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는 하락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반등 파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한 6,000원대 이상, 그래서 한 6,500원, 7,000원까지 이 자리까지는 반등 파동이 가능한데 그 이후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